반갑습니다. 송지준입니다. 저는 요즘 뉴스를 보고 있으면은 그런 생각이 문득문득 들더라고요. 요즘 같은 시대는 진짜 죄 짓고 살 수 없는 시대인 것 같다. 뭐 어디서 뭘 하든지 간에 그게 뭐 보는 사람도 워낙에 많고, 그리고 또 그게 뭐 공론화되고 뉴스화가 되는 과정이 워낙에 또 단순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제보할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사회다 보니까, 야, 이거 진짜 요즘 같은 시대는 죄 짓고 살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보십시오. 지금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보면은 재벌 회장님들 다 합친 것보다도 사법부 전체를 농락하고 버팅기는 사람, 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재명이가 있겠죠. 그 이재명이 같은 경우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온갖 진짜 더러운 수단과 방법 다 가리지 않고 뭐 모든 인간들이 총동원돼 가지고 지 목숨까지도 걸고서 그렇게나 이재명한테 충성을 다하고 있지만, 결과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재명에 대한 정의 구현도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물론 이 말씀 딱 듣자마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야, 뭔 소리냐? 이재명 구속 안 됐는데.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개딸들이 할 법한 그 생각을 보수우파 내부적으로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되는 겁니다. 이재명이 언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까? 재판이 지금 1심 결과도 안 나와 있는 상태인데 언제 도대체 이재명이가 무죄가 됐습니까? 이재명의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다, 그거 하나 때문에 이재명에 대한 수사가 원천적으로 막힌 것이다, 이재명은 이제 평생 이제 자유인으로 살 수 있다 라는 식의 나약한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강서구 재보궐선거에서도 패배했던 거 아니겠어요?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도 그런 인식이 퍼져 있다 보니까,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에 대한 수사의 방향성이 바뀌었습니다. 유창훈에 의해 가지고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고 수사가 뭐 차질이 생긴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아주 중요한 인물의 구속영장이 다시 청구가 됐고, 그게 발부가 되다 보니까 이재명에 대한 수사도 전반적으로 다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도대체 이재명 같은 이 잡것을 둘러싸고 어떤 식의 범죄 혐의가 있고 어떤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정리해 봐야 되겠습니다. 최근에 일단 추가가 된 게 한 가지가 있죠. 김혜경 씨의 법카와 관련된 논란, 그거에 대해서 권익위가 조사를 끝냈고요. 이재명 또한 마찬가지로 이 법카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재명이도 책임이 있다, 요런 취지로 이제 대검에 이첩을 했습니다. 권익위가 좀 작정을 한 것처럼 자기들이 조사했던 그 자료까지도 다 첨부해가지고 대검에 이첩했다라고 하죠. 이거는 뭐 빼박이기 때문에 이 법카를 유용했고, 그리고 뭐 사적 심부름을 했다, 이거에 대한 증거가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이재명이야 저것도 빠져나오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또 봐야 되는 게 백현동 의혹에 대해 가지고 검찰이 추가 기소를 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유창훈에 의해 가지고 구속사유에 원래 들어가 있다가 기각이 됐던 부분 중에 한 가지죠. 근데 이 백현동에 대해 가지고 다시 기소를 했는데 지난번과는 차이가 있죠. 이번에는 구속 기소가 아니고요,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에 대장동 지금 뭐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고 위례도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두 개의 사건과 병합해달라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뭐 그도 그럴 것이 대장동, 위례, 백현동 다 어떤 거겠습니까? 그 이재명과 그다음에 그 이재명 밑에 기생해가지고 지네들 이익을 갈취했었던 개발업자,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가지고 성남 도계공 등등에 피해를 끼쳤다라고 하는 논리 구조가 사실 똑같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도 병합해가지고 한 재판으로 받는 게 뭐 전혀 나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또 봐야 되는 게 위증교사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이 문제는 유창훈이 조차도 뭐라고 했습니까?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됐다, 그래서 남아있는 확실한 카드다라고 이제 평가가 됐었는데, 이번에 위증교사 또한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이 위증교사도 불구속 기소를 하기로 했는데, 사실 이거는 빼박입니다. 100% 이거는 재판에 가면은 유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위증교사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위증교사를 당한 사람, 이재명한테 그렇게 유리하게끔 증언을 한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두 사람이 대화를 주고받던 통화 녹취록까지도 검찰이 확보하고 있다 보니까 그 유창훈조차도 이 위증교사는 소명이 됐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었고요. 저기 지금 이재명한테 저렇게 유리하게 증언했던 사람이 그 이재명 바로 전에 있던 성남시장의 그 비서실장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름이 이제 김진성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위증죄가 되겠죠. 재판에 가가지고 위증을 했기 때문에 위증죄로 검찰이 마찬가지로 지금 보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재명의 저 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저 문제, 검찰 사칭과 관련된 저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만약에 저게 대법원에 가가지고 무죄로 뒤집히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저게 무죄가 나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이재명은 존재할 수가 없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이 지금 이재명이가 위증교사를 부탁했던 저 사람은 이재명 입장에서 보면은 생명의 은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 김진성이가 왜 도대체 이재명 같은 저런 거물급 정치인의 목줄을 자기가 쥐고 있는 상태인데 그거를 그냥 시키는 대로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뭔가 대가가 있으니까 그런 엄청난 일을 벌이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 김진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혹시나가 역시나였습니다. 뭐랑도 연관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백현동, 이재명과 또 연관이 되어 있는 백현동에도 이 김진성이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기사를 보니까 백현동 업자한테 지분 절반을 요구했다라고 하는데요. 그 업자가 누구냐? 바로 정바울 씨입니다. 이 정바울 씨가 어떤 사람이냐? 백현동 개발 업자고요. 그리고 김인섭, 그리고 이재명의 지금 백현동 논란, 여기에 또 핵심적인 인물로 되어 있는 사람이 정바울 씨고요. 이 정바울 씨가 이미 뭐라고 진술을 했었습니까? 김인섭이가 자기한테 200억 정도를 요구했었고 그 절반이 누구 몫이라고 알았다? 이재명, 정진상 몫으로 알고 있었다라고 정바울 씨는 이미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김진성, 이재명한테 그렇게 유리하게 진술했다라고 하는 증언했었던 김진성이는 뭐를 요구했던 것이냐? 보니까 완전 하는 짓거리가 깡패랑 똑같습니다. 김인섭이랑 저 A씨가 지금 김진성입니다. 이 두 사람이 깡패를 동원해서 정바울 씨한테 지분 절반을 내놓으라고 협박을 해서 주식 매매 계약까지도 맺었다라는 것이고요. 김인섭과 그 다음에 김진성 이 두 사람도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김인섭이 정치를 할 때 실무적 노력까지 했던 사람이 바로 김진성이죠. 저러다 보니까 저런 맥락이 있다 보니까 이재명의 정치 생명이 흔들리고 있었을 때 유리하게끔 법원에 가서 위증까지도 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위증교사까지도 검찰이 이번에 확실한 카드였는데 기소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살펴봐야 되는 게 대북송금 이화영 씨랑 관련된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검찰은 이 대북송금과 관련돼 가지고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죠. 수원지검으로 이송시켜 가지고 특별 전담팀까지 꾸려놓은 상태인데 원래 이제 그 수원지검이 옛날부터 계속해 가지고 이 대북송금과 관련된 수사를 벌여왔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박범계가 가가지고 무슨 뭐 시위하고 뭐 생쇼를 다 했을 때도 수원지검에 가가지고 했던 거거든요. 이 대북송금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무리했나? 약간 조금 증거가 부족했나? 라는 생각이 검찰 내부적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원지검에 저렇게 추가적으로 전담팀까지 꾸렸다라고 보면 되겠죠. 여기서 근데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게 백현동이랑 뭐 위증교사는 됐습니다. 남아있는 게 이제 대북송금에 대한 문제인데 그 대북송금의 핵심 인물이 누굽니까? 이화영 씨거든요. 근데 이화영 씨 신변에 아주 중요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놀랍게도 이화영의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 거예요. 구속기한이 그래서 6개월이 연장이 되게 됐습니다. 솔직히 이제 유창훈의 경우를 생각해 봤었을 때 약간 조금 기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평가가 많았거든요. 근데 법원이 어떻게 된 것인지 이화영에 대한 구속을 연장을 시켰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검찰의 분위기나 그리고 또 수사가 활력을 띨 수밖에 없는 것이죠. 대북송금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화영에 대해 가지고 법원이 보기에 증거인멸의 혐의가 있고 도주의 위험이 있다라고 해서 다시 재차 구속을 시켰다라고 한다면 이로써 이제 세 번째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 거다 보니까 법원에서도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 중하게 보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오마이뉴스 같은 데서 뭐 벌써부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상식적인가 이렇게 뭐 따져 묻고 있죠. 증거인멸 혐의에 있어서 이전 부지사는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과 공범관계인데 방용철을 왜 영장 청구를 안 하냐 이렇게 지금 뭐 따지는데 아니 방용철 같은 경우도 뭐 민주당 의원들이 가가지고 그렇게 뭐 집단적으로 뭐 실드를 쳐주고 그랬었습니까? 방은철 뭐 부인이 뭐 재판에 나와가지고 무슨 뭐 사랑과 전쟁을 찍고 그 개 난장판으로 만들었었습니까? 아니, 비교할 걸 비교를 해야지. 방영철이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상태예요? 자기 범죄 혐의를 인정하고 김성태랑 마찬가지로 어떤 식으로 이재명 측과 대북송금이 이루어졌는지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이제 소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적극적으로 자기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이런 사람이랑 어떻게 이화영을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마이뉴스는 진짜 양심이라고는 없는 것 같은데 최근 검찰에서 회유랑 압박이 있었다면 양심선을 한 이전 부지사에 대한 괘씸죄라는 의심이 합리적일 것이다. 내가 보기엔 오마이뉴스가 마팅이 같다라고 생각하는 게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화영에 대한 구속영장이 다시 이제 발부가 돼서 이화영 씨는 어떤 식으로 반응할까? 이것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아요. 재판 거부라고 하는 진짜 비이성적인 지금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변호사 또한 마찬가지로 재판부 기피 신청까지도 검토하고 있다 얘기하고 있는데 한번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그런다 그래가지고 재판부가 유창훈이 같이 그렇게 또 이상한 인간이 나타나가지고 이재명 편에 그렇게 설 수 있게끔 뭐 밑밥을 깔아줄 건지 한번 두고 보자고요. 오히려 저런 식으로 까불어 대는 것이 제가 보기엔 재판부의 신기
분위기만 건드리는 그런 꼴이 될 겁니다. 이화영 씨 운명은 이미 결정이 됐어요. 변호인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은 진실을 밝히겠다라는 편으로 쓰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겁니다. 괜히 이상하게 썩은 동아줄 같은 이재명의 줄을 잡겠다가 같이 이제 나락의 길로 빠지지 마시고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화영 씨가 살 길이니까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